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정말 큰일 날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의문의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새벽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갑자기 불꽃이 확 튀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 경납시설이 공격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 몇 분 내 소방 인력이 투입됐고 진화에 나섰으며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즉각 이 사건이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 때문이라고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의 도발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이날 체르노빌 원전 폭발이 러시아 드론의 원전 공격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핵 인프라 시설, 핵 에너지 시설 공격에 대한 이야기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체르노빌 원전에서 발생한 의문의 폭발 사고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시작한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아주 미묘한 시점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왜 하필 이 시점에 체르노빌을 공격했는지 그 배후에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체르노빌 원전은 1986년 4월 역사상 최악의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곳으로 현재 모든 원자로의 가동은 중단됐으나 지금까지 반경 30km 구역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소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죽음의 땅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14일 발생한 폭발과 이에 따른 화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내외부 방사능 수치는 정상적이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시작으로 종전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이 직접 대화를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그의 공언대로 3년간의 전쟁을 끝내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요. 심지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주요 G8회의에 복귀하길 바란다며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도 함께 만나 군축 협상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제대로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벌써부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지분 50%를 주면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앞서 미국 NBC 방송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양국 간 광물협정 초안과 함께 이런 제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는데요. NBC는 베센트 장관이 휴전 후 안전보장을 위해 미군을 배치해 줄 수 있다며 히토류 자원의 50% 지분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나온 보도는 또 달랐습니다. 17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은 지원의 대가로 5천억 달러, 한화약 720조 원을 갚으라며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영원히 경제적 식민지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의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부과되는 부담은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로 보면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에 부과됐던 것보다 더 크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미국 측 요구가 단순히 히토류에 대한 지분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텔레그래프의 보도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작성 날짜가 2월 7일인 이 초안에는 히토류를 비롯한 광물 자원뿐만 아니라 석유, 가스 자원과 항만 등 인프라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약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적대적 당사자들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으로부터 이득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건투자기금을 설립하게 된다. 재건투자기금은 미래에 체결되는 우크라이나의 자연자원 관련 허가와 프로젝트에 대해 방법, 선정 기준, 조건 등을 정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자원채굴로 얻는 수입의 50%와 자원을 수익화하기 위해 제3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신규 허가의 경제적 가치 중 50%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에 대해 미국이 유치권을 갖는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수출 가능한 광물에 대해 우선 매수 청구권을 보유하며 우크라이나의 생필품과 자원 경제에 대해 거의 전면적인 통제권을 얻게 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협약에 따른 채무나 가압류 등 조치에 대해 주권국가 면제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심지어 법적 분쟁이 생기면 국제재판관할 결정에 관한 법리와 무관하게 무조건 미국 뉴욕주 입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광물협정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안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질문했으나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모호한 답변만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인이 우크라이나 광물 매장지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러시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미국 자산이 있으면 인계철선 역할을 할 수 있어 러시아가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정말 식민지 수준의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정도 상황이 만에 하나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다면이라는 끔찍한 상상을 해본다면 자주국방은 물론이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관계자는 이런 식이야말로 트럼프식 거래이다. 이것이 트럼프의 협상 방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리튬, 티타늄, 흑연 등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들 자원의 상당 부분은 현재 러시아 점령 지역에 있거나 우크라이나 동부전선과 가까운 지역에 분포돼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빼앗긴 영토 회복과 나토 가입이라는 우크라이나의 목표에 대해서는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서로가 가진 패가 전혀 다른 상황, 그야말로 대혼란인 것입니다.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고립시켜 우크라이나 침략 책임을 묻겠다는 미국, 유럽의 기존 전략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이 종전협정을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세력은 당연히 북한입니다.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과 러시아군 사이의 갈등이 표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바닥을 드러내는 보급품, 자원 등을 북한군에 공유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불만이 쌓였고 결국 그 불만이 터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군은 쿠르스크 전선의 한 마을에서 북한 군인들이 사전 모의에 러시아군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일선 부대에 하달했습니다. 북한군 무장탈영병 3명의 몽타주가 실린 이 포고문 내용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파악된 정보들을 종합하면 이들은 관리병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군인 5명을 총격해 사살한 뒤 총기와 실탄, 수류탄 등 무기를 탈취해 탈영했습니다. 러시아는 군사경찰과 국가근위대, 경찰 등을 동원해 이들을 쫓고 있지만 사건 발생 3주가 넘도록 이들을 잡지 못하고 있어 이미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 등으로 탈출했다고 관측됩니다. 반대로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공격하는 사건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초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부상병 2명을 생포하자 러시아는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군 진지에 무차별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모두 파병을 공식 인정하지 않기에 북한군이 포로가 되면 안 된다는 지침을 일선 지휘관들이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북러 군인들은 부족한 자원을 두고 살벌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이 러시아군 통신을 감청한 내용에 따르면 쿠르스크 동부 지역에 배치된 러시아군 여단에서 식량 분배 문제가 발생해 북한군 일부 병력이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보급품을 둘러싼 양국 군인 간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러시아는 급히 부대 창고를 열어 북한군에 식량을 나눠줬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사살한 북한군 시신이나 포로들의 소지품에서도 예비 식량은 거의 없고 소량의 탄약과 자살용 수류탄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북한군을 총알바디 취급하는 현실을 북한군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불만이 더욱 증폭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러시아가 태세 전환을 하자 파병까지 했던 북한의 입장도 난처해졌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러시아에서는 떠났던 한국 기업들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13일 트럼프와 푸틴이 전화통화를 했다는 소식에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가 커지면서 러시아 루블화 가치와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국영에너지 기업 가스프롬, 최대은행 스베르은행, 액화천연가스 기업 노바텍 등 서방의 제재를 받는 기업이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군사작전을 벌이기 전 환율은 달러당 75에서 80루블 정도였지만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루블화 가치는 폭락했고 지난해 가을에는 달러당 120루블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종전 이후의 이야기가 벌써 나오면서 전쟁이 마무리되면 러시아 시장을 떠났던 글로벌 기업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업을 중단한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기업도 동향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아에 따르면 자동차 딜러업체 메이저의 공동 창업자 미하일 바흐티아로프는 이날 포오토 2025 행사에서 미국과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일본의 자동차 브랜드가 연내 러시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2023년 12월 러시아 업체 아트파이낸스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포함한 러시아 지분 100%를 1만 루블, 당시 약 14만 원에 매각했지만 2년 내 공장을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옵션은 올해 12월까지 실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러시아 투자회사 치프라 브로케르의 분석가 오바네스 오가니샤는 코메르산트의 완전한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투자든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온다 해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